오늘은 4, 5편에 나는 뒷부분을 할 거고 앞부분은 선생님이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나는 그래서 4, 5, 6을 해주겠습니다. 4, 5, 6. 말이 많이 뭐야 행복주의 연구가 좀 쉬운데? 흰색이라고 열었더니 안에 다 노란색이네. 좀 가져옵시다. 어제 세종에 눈 왔니? 눈 왔어? 어제 쌤은 서울에서 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밖에서 기다릴 일이 있었는데 낮에 머리를 감고 나갔더니 머리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얼었더라고. 머리도 얼고 이제 한 20분 서 있으니까 발끝에 감각이 없어가지고 발끝에 감각이 없는 게 동상의 1차적 그거거든. 1차적 신호거든. 그래서 발끝을 계속 움직이고 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수능 옛날에는 수능 때 요거에 반 정도 추워서 수능 한파라 그랬는데 요 근래 한 2, 3년은 수능 한파가 없어가지고 애들이 졸려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추워도 오고 또 건강관리 잘 하시고 건강관리해서 젊으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손해보는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전소설 인경업전부터 봅시다. 분필이 차가워가지고 계속 깨지더라고 아까도. 자, 인경업전 같은 고전소설은 우리가 좀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것 같시나? 우리 뭐뭐 전주 이런 것들 있어요. 사람 이름 플러스 전 이름. 뭐 예를 들어 홍길동전이나 아니면은 그냥 성씨만 가지고 박씨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한 70% 이상 70% 이상 뭐를 말하냐면요 영웅 소설을 의미합니다. 영웅을 설정해놓고 이 사람이 얼마나 뭐 대단한 사람인지 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이런 걸 하는데요.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하는 거는 이 영웅 소설이라 해가지고 모두가 꼭 적으란 건 아닙니다. 모두가 영웅 소설의 일대기적 구조를 따르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영웅 소설의 일대기적 구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태어나는 것도 신기하게 태어나고 신이한 출생, 비범한 능력, 시련, 조력자의 도움 이런 것들 다 되게 전형적으로 나오는 그 영웅 소설의 일대기적 구조 있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영웅 소설의 일대기적 구조를 따르는가 하면 그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영웅 소설 일대기적 구조는 보통 어디에 나오나? 건국신화 또는 건국설화 여기서 나오지. 다른 데서는 거의 다른 기조들을 보인다는 거. 그 정도 하면 왜 그럼 인경업전에서 이 얘기를 하시나요? 그러면은 요거의 특징적인 게 있어요. 요거의 특징적인 건 모교과서에 나오거든요. 모교과서 비상이었나 천재였나 고2 때 나오거든요. 고2 때 나오는데 얘가 진짜 특이한 점은 비극적 결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결말 부분이 나오지 않지만 인경업전 같은 경우에는 비극적 결말을 가지고 있어요. 영웅 소설의 일대기적 구조에 특히 건국신화 건국설에서는 어떤 결말을 가져오나요? 보통 100이면 100,
나라를 세우든 업적을 이루든 해피엔딩이에요. 나라를 세우든 업적을 나라를 세운다 하지 말고 건국을 하든 아니면은 뭐 길이 나무로 업적을 세우든 이렇게 일종의 해피엔딩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임경업자는 어떻다? 비극적 결말이다. 어떻게 된다? 임경업이 죽어요. 임경업이 죽고 끝이 나는 비극적 결말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풀었는데 여기 부분에서 그런 거는 나오지 않지만 봅시다. 자, 경업은 도입한 뒤로 군대 형편을 살피고 병사들을 훈련시켰는데 달아난 호국 우리 호 병자 호란이라고 하죠. 그지? 임진은 무슨 란인가요? 외란이죠. 그지? 임진은 외란이고 병자는 호란이었죠. 외는 당연하게도 지금 일본이고요. 호는 중국의 오랑캐국들이란 얘기입니다. 중국 중에서도 우리가 받들어 모시던 뭐 명나라 이런 데가 아니라 한족 말고 나머지 오랑캐 국가, 그래서 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국이라고 하면 당연히 중국 쪽에 오랑캐 국가다. 이 정도만 알면 되죠. 근데 밑에 또 있어요. 다시 돌아와 영탐했다. 이것을 한 경업은 크게 뭐예요? 군대인데요. 되놈이라 그래요. 지금도 뭐 어르신들 중에 쬐놈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떼놈이라고 하던가 그런 멸칭을 쓰는 분들이 계신데 다 뭐를 하냐면 중국인들을 비하하는 거예요. 중국인들을 비하하는 겁니다. 되놈이든 나중에 저기 좀 더 현대소설하면 뭐 떼놈이라고 하든 뭐 떼라고 잘못 적기도 하는데 어쨌든 다 중국 사람을 욕하는 호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뭐 임경업이 되놈이라 했으니까 당연히 얘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애들이 되겠죠. 그래서 세모 외치니 군사들이 호국 군대의 진을 무너뜨리고 남은 호병들을 잡아왔다. 경업이 호병들을 크게 꾸짖으며 말했다. 내 몇 년 전 가달 왕에게 항복받고 너희 나라를 지켜주었을 때 너희는 음덕을 잊지 않겠다며 만세 불망비. 그리고 이거 못 뜯어보죠. 만세 불망비. 만세. 만년의 세월이면 영원과도 비슷하죠. 그지? 그래서 영원히 불망, 이게 잊을 망자거든요. 잊을 망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안일 불자에 잊을 망자. 그래서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세 불공피하면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뭐 비동이겠죠. 영원히 잊지 않겠어요. 뭐를 나의 언덕을 잊지 않겠다고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비석도 세우지 않았더냐. 그걸 벌써 잊고 도리어 천조를 배반하여 우리나라를 침범코자 하니 너희 같은 무리는 마땅히 죽여 분을 씻을 것이로다. 다만 너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돌려보내니 빨리 돌아가 너희 땅을 지키고 다시 분수에 넘치는 짓은 생각도 하지 말라. 만일 다시 두 마음을 먹으면 그때는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 없앨 것이다 라고 하죠. 그지? 자, 근데 A는 여기 A가 있죠. 일단 겉으로 봤을 때도 임경업이 인정을 베푸는 모습이 자비를 베푸는 것도 되고 왜? 너네 지금 죽여야 마땅하겠지만 불쌍히 여겨서 보내주겠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인정을 베푸는 모습이지만 뭐하고 있어요? 약간의 협박도 건드리고 있죠. 그래서 강력히
주장하여 다시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그러죠. 상대의 행동 변화를 요구하겠죠. 너네 죽일 거다. 그러니까 처신 잘하라고 라는 얘기죠. 병업이 포로들을 끌어내치니 호병들이 쥐숨듯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 대장과 군조이들의 일의 전말을 보고했다. 이를 이들은 호국 장수들이 크게 공개했다. 임경업이 교묘한 말로 우리 호국을 욕되게 하고 병사들의 마음을 흔드는구나. 내 맹세코 병업을 죽여 오늘의 수치를 씻으리라. 호국 장수는 곧바로 정예병사 7,000명을 뽑아 조선을 향했다. 군사들이 압록강에 이르러 강을 사이에 두고 진을 치더니 호국 장수가 강 건너 조선 군사들을 향해 외쳤다. 조선국 을주 부윤 임경업은 들으라. 너는 한갓 어린아이로서 어찌 간사한 말로 병사들의 마음을 요동케 하느냐. 네가 재주가 있거든 나의 철퇴를 막아보아라. 죽기가 두렵거든 항복하여 목숨을 아끼거라. 이 말을 병업이 듣고 크게 분노해 급히 배를 띄워 물을 건넜다. 병업이 말에 올라 청경검을 비껴들고 호국 진영에 달려들어 거칠 것 없이 좌우로 칼을 휘두르니 적병들의 머리가 가을바람에 낙엽 날리듯 이거 한자로 보죠. 가을바람에 낙엽 날리듯 밑줄 쳐보시고 이게 뭐가 되는 축풍 낙엽이죠. 가을 바람에 떨어진다 뭐가 이파리가 축풍 낙엽 떨어졌다. 호국 군사들이 감히 맞서지 못해 급히 달아나니 이때 서로 짓밟으며 물에 빠져 죽는 자를 헤아릴 수 없었다. 서로 짓밟으며 물에 빠져 죽는 자를 헤아릴 수 없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질서감이 있나요? 없죠. 질서감이 없고 완전 난장판인 거죠. 완전 난장판인 걸 정보 서로 밟아서 뭐 난장판이거든. 여기에다가 이것도 한자 속도가 뭐죠? 우리 이런 그걸 보통 뭐라고 하죠? 아비 규판이라. 경업이 홀로 출전하여 적진을 쑥대밭으로 만든 뒤 돌아와 승전고를 울리니 군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올랐다. 을주 군졸들이 장군의 영명을 감탄해 서로 즐거워하며 노래를 불렀다. 다음날 새벽에 되자 압록강가에는 적군의 시체가 흘러 산같이 쌓였고 피는 흘러 내를 이루었다. 적병이 돌아가 호국 왕에게 패한 까닭을 보고하니 왕이 몹시 분개해 다시 군대를 일으켜 원수가 풀 일을 의논했다. 경업이 을주 가명으로 돌아가 승전한 일을 조정에 보고하니 임금이 보고 크게 기뻐했다. 경업은 머지않아 호국이 다시 침공하지 않을까 근심했는데 조정의 신하들은 전혀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았다. 조정의 신하들의 밑줄 그런 염려 따위 하지 않는 거는 뭐죠? 안일한 태도. 안일한 태도. 아니라죠. 뭐 전쟁이 다시 난다 아니면 복수를 꺾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아예 하지 않으니까요. 자 넘어갑니다. 이때 호국 왕은 경업에게 패한 뒤로 분한 기분을 참지 못하더니 다시 장수들을 모아 조선을 침공할 준비를 했다. 여기서 을주까지 가려면 며칠이나 걸리는가? 후왕의 말에 좌우에서 말했다. 10하루길입니다. 다만 국경의 한쪽으로 갈대숲고요. 다른 한쪽은 압록강이 가로막고 있으니 강을 건너 기마군으로 승부하자마 수많은 군족의 진을 칠 곳이 없고 또 자칫 군사가 패하면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기이한 계교를 내어 병업을 먼저 깬뒤에야 군사를 내는 게 좋을 까 하나이다. 을주땅 어디죠? 을주땅 우리가 뭐 아까 이렇게 좀 그린다 하면 지금의 11주 땅이랑 거의 이쪽 땅이죠. 이쪽 땅이죠. 가장 중국에서 집이 가까운 육상루트 아닙니까? 그죠? 자, 장수들의 의논을 들은 호왕이 이를 옳게 여겨 용골대 장군의 선봉장으로 삼고 지시했다. 너는 수만 명 군사를 거느려 배를 띄워라. 가만히 황해를 건너 조선에 치면 미처 군대를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이 일은 의주에서도 알지 못할 것이니 그 사이 한양을 도습하면
항복받기가 손가락 뒤집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하물며 이 일을 성공하면 당연히 경험도 사라졌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전략이 이런 거죠. 육로로 칠 줄 알고 여기에 누가 있어? 여기에 인경이 있겠죠. 아무런 강경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중국당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로 친다는 거예요. 간양당을 여기로 이렇게 친다는 거예요. 여기로 이렇게 쳐서 우리의 왕을 한 수도를 부순다면 임경업도 들어오겠죠. 어쩔 수 없이 얘를 몰아내다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밀고 여기서 민다는 전략이겠죠. 자, 이렇게 봅시다. 용골대가 명령을 받고 군사를 보고 훈련을 시작했다. 중약. 용골대는 백성의 집을 헐어 얻은 나무 기둥들로 뗏목을 엮고 강화도로 침입했는데 강화유수 김경증은 술만 마시고 누워 있다가 어떻게 한 거죠? 술만 마시고 누워 있는 건 뭐야? 직무유기하는 거죠. 술만 마시고 누워 있다가. 직무유기죠. 이런 직무유기가 딱 없어요. 자, 갑자기 들이닥친 후국군에 꼼짝없이 당했다. 왕대비와 세자 대군을 포로로 잡은 용골대는 송파들판에 진을 치고 큰 소리로 어서 빨리 항복하지 아니하면 왕대비와 세자 대군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으름장을 부렸다. 이때 임금은 모든 대신과 병사를 거느리고 남한산성에서 외로이 성을 지키면서 눈물만 비오듯 흘릴 뿐이었다. 도원수 김자점은 달리 방법도 없이 성문 밖에 진을 치고 방어만 하고 있었는데 호병들의 북소리에 놀라 진이 무너지며 군사들이 무수히 죽었다. 어쩔 수 없이 소수의 군사만 산성 밖에 남기고 산성 안으로 들어와 지켰지만 군량비도 바닥나서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이때 용골대가 큰 소리로 외쳤다. 너희가 끝내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겨울을 나고 여름머리를 지어먹고 있을 테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살려고? 어서 빨리 나와 항복하여라. 이것도 이거죠. B도 강력히 주장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움직일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움직일 생각이 없고 밖에서 농사 다 지으면서 먹고 살 거 버티고 있을 거니까 너네는 거기서 도대체 뭘 먹을래? 행동 변화 뭘 요구합니까? 항복을 요구하는 거죠. B는 항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만 버티고 나와라. 니네 먹을 거 떨어지면 답도 없지 않느냐라고 항복을 요구하는 겁니다. 용골대가 산봉우리 올라 산성을 보며 외치는 소리가 산을 울리니 임금이 듣고는 하늘을 보고 통곡하며 말했다. 안에는 훌륭한 장수고 그 밖에는 강적이 있으니 외로운 산성을 어찌 보존하며 또한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 이는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가 부분이요. 아주 총체적 난국이죠. 어디로도 탈출구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없어 보이죠. 그럴 때 우리는 사면 초과라고 합니다. 사면 초과라고 합니다. 그럴 때 사면 초과라고 합니다. 이건 적을 일도 없고 사면 초과가 무슨 사방에 우리 초안지도 봤나요? 초안지? 장기 알아? 장기? 장기 한나라 초나라 빨간색이 한나라 초록색이 초나라잖아. 장기 알고 있니? 도 본 적 있니? 장기도 본 적 없구나. 이게 숫자가 보면 초나라인데 초자거든요. 그래서 초나라가 적이라 생각해봐. 초나라가 우리를 치려는 적이라고. 근데 내가 어디 없는데 여기서도 초나라 노래가 들리고 여기서도 초나라 노래, 여기 온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만 들려. 나는 어떻게 된 거야? 조진 거죠, 그지? 나는 조진 거죠. 죽겠죠, 그지? 그래서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만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한 거야? 망했다는 거예요. 자, 임금이 대신들과 항복할 것을 룰러나니 한 신하가 말했다. 대왕마마 왕대비와 세자 대군이 다 적진에 계시니 나라에 이런 망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빨리 항복하시오. 왕대비와 세자 대군을 구하시며 사직을 보존하시니 마땅할까 하나이다. 그놈의 종묘 사직 중에 사직이죠. 이 말을 듣고 한 신하가 앞에 나와 말했다.
옛말에 일렀을 때 차라리 닭의 머리가 될지언정 쇠꼬리는 될 수 없다. 닭의 머리가 될지언정 쇠꼬리는 될 수 없다의 밑줄 쳐보세요. 닭의 머리는 될지언정 쇠꼬리 소의 머리예요. 쇠꼬리는 될 수 없다. 여기에 밑줄 치시고 요거를 한자로 뭐라 그러냐면요. 개, 구, 우, 후라 그래요. 같은 뜻이에요. 개, 구, 우, 후 적어주세요. 어찌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어 욕을 당하리이까. 죽기를 무릅쓰고 섬을 지키면 임경업이 소식을 듣고 마땅히 올라와 오랑캐를 물리치고 적장의 항복을 받을 것이옵니다. 자, 그러면 조선 조정이든 후국이든 공통적으로 뭐를 인정하고 있어요? 임경업이 정말 능력이 출중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지? 임경업의 능력을 둘 빠짐없이 다 인정한다. 공통적으로 인정한다. 그죠? 둘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학과학에서는 자연히 욕을 면할 것입니다. 병들은 답답한 소리를 하지 말라. 길이 막혀 사람을 놀릴 수 없으니 경험이 어찌 이 사정을 알겠는가. 지금 사정 이렇듯 급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항복하는 수밖에 다른 묘책이 없으니 경들이 입을 다물라. 임금이 이만이라고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니 산천초목이 다 슬퍼하는 듯했다라고 하고 뒤에 문제 풀어줍니다. 40분에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같이 보시죠. 자, 17번부터 봅니다. 미끌의 공간을 보기와 같이 도식하였을 때 이를 바탕으로 이끌 이해되어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어요. 답은 4번입니다. 왜? 아니 호국의 침략을 받게 된 그런 애들 임경험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네가 틀려서 그런 거야 이런 게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그죠? 차라리 이렇게 말하면 맞겠죠. 호국의 침략을 받기 위해 임경험에게만 의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맞는 보기가 되겠죠. 왜? 아니 가만히 있다가 임경험 오면은 그때 해결 보시죠 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4번은 전혀 아닌 보기가 되겠죠. 자, 18번 봅니다. A와 B에 나타난 인물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었어요. 다 얘기해줬죠? 5번입니다. 그대로 얘기해줬으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19번 가의 상황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연초가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다른 애들도 좀 알아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수구 초구식은 뭐냐면요. 여우라는 동물이 죽을 때 되면 자기가 태어났던 쪽으로 머리를 붓고 죽는데 이런 얘기예요. 여우가 죽을 때 되면 자기가 태어난 쪽으로 머리를 대고 죽는다. 즉 고향을 잊지 않는 것. 또는 죽어서라도 고향에 묻히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자, 5월 동주. 5월 동주가 뭐냐면요. 왜 우리 막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막 갈라져서 뭐 어떤 뭐 A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뭐 B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다른 정치적 이념을 가진 사람들 내부에서 막 싸우죠. 뉴스 보면 저기 의원님들 하루 종일 싸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를 공동으로 우리나라 자체를 위협하는 적이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싸우다가도 맞붙어가지고 같이 몰아내겠죠. 공동의 적은. 그죠? 그래서 오나라랑 월나라라는 데도 사실 엄청 원수지간이었는데 공통의 적이 나타나서 같은 레를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는 원수끼리도 협력한다는 얘기를 5월 동주라고 해요. 어려운 상황에서는 원수끼리도 협력한다는 게 5월 동주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막 어떤 이념에 관해서 아니면 한일전을 한다 그러면 진짜 죽일 듯이 맞붙어 싸우다가도 아시아를 욕하는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같이 뭉쳐서 막 대응을 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다 5월 동주의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이심전심은 우리가 텔레파시 얘기할 때 하도 많이 얘기합니다. 뭐죠?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또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니까 말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통한.
호가호이. 호가호이는 많이들 알 거예요. 호랑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곳에 여우가 지가 호랑이 내가 호랑이가 그랬는데 나보고 맡으래 라고 하면서 남의 권세를 빌려. 그래서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린다. 호거에서 하나는 호랑이 호자, 하나는 여우 호자입니다.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린다. 3일 초과는 뭐 알다시피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한자성어는 한번 알아두면 나중에라도 쓸모가 있고, 한 번씩 이렇게 한자성어를 묻는 문제가 뭐 고전 소설에서든 또는 고전 시가에서든 뜬금없이 뭐 현대 작품에서도 나오기도 하니까, 이거는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데 나오면 모르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나오면 모르면 그냥 틀리게 되니까 이것도 좀 주의를 기울여 둡시다. 알겠죠? 자, 뒤에 그레고리력과 율리우스력에 대한 얘기. 그리고 어려운 본안도 높던데요. 그냥 정신 차리고 다시 보면서 풀면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봅시다. 내가 20번을 안 보여줬니? 쏘리. 자, 20번 보고 갑시다. 보기를 바탕으로 이끌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왜? 조선과 한국에서 임경업의 능력에 대해 상반된 평가라면 한 명은 좋다 그러고 한 명은 나쁘다 그러든지, 한 명이 나쁘다 그러고 한 명이 좋다 그러든지. 근데 임경업의 능력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둘 다 인정을 했으니까 임경업의 능력에 대해서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는 게 아예 틀린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20번의 답은 5번이 됩니다. 20번에 내가 얘기했던 비극적 결말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되고 있으니까 보기만 이해를 한다면 나중에 어차피 교과서, 문학 교과서 쓰는 거에 따라서 임경업전 나오면은 거의 전문이 실려 있어요. 중력 빼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고난도 독서 과학 볼게요. 1582년 10월 4일의 다음 날이 1582년 10월 4일의 다음 날이 10월 5일이 아니고 1582년 10월 15일이 됐대요. 며칠 신고한 겁니까? 한 다음 날이 10일 뛰어넘은 거죠. 그렇지? 10일이 사라지면서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교황청은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 자, 저기 은하의 세모 한번 봅시다. 자, 보통 우리가 이런 뭐뭐 했으나라는 역적 외울 때는요, 보통은 뭐를 생각하냐면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혼란이 없었다, 이걸 생각하는데요. 자, 뒤에 뭐가 나오죠?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대요. 그러면 이 은하는 지만보다는 혼란이 예상된 걸 뭐뭐를 무릅쓰고 하는 말이 더 맞겠네요. 뭐뭐를 무릅쓰고 뭐뭐를 각오하고, 이렇게 열을 날리는 혼란은 또는 각오하고 감수하고 이런 의미로 쓰다를 썼다는 거. 그래서 역접이라고 그냥 뒤에 안 읽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이로써 그레고리력이 시행된 국가에서는 이듬해 춘분인 3월 21일의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졌다. 그레고리력의 네모. 왜? 그레고리력 2번 얘기 나왔잖아요. 그레고리력
그레고리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필요에 의해 제정 밑줄.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필요에 의해 제정. 그레고리력의 제정 목적은 부활절을 정확히 지키려는 필요였다. 자 봅시다. 그 전까지 유럽에서는 그레고리력 전에 뭘 쓰고 있었대요? 율리우스력이요. 율리우스력에서 그레고리력으로 왔다는 거겠죠. 율리우스는 누굽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율리우스 아까보다 카이사르 말하는 겁니다. 카이사르가 제정한 뭐 영어는 시저라고 하죠. 태양력의 일종인 율리우스력은 제정 당시 알려진 1년 길이의 평균값인 365일 6시간에 근거하여 평년은 365일, 평년은 365일,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이 366일. 로 정한 건 뭐다? 율리우스력이다. 율리우스력의 4년은 실제보다 길었기에 절기는 조금씩 앞당겨져 16세기 후반에는 충분히 3월 11일에 도래했다. 절기가 앞당겨지게 된다. 절기가 앞당겨졌을 때 문제가 또 뒤에서 나오겠죠. 이것은春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뜨던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서 볼 때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 자, 절기가 앞당겨지게 되면서 뭐를 정확히 못 지키게 된다? 부활절을 정확히 못 지키게 됐다. 부활절은 뭐 내가 교회는 가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다시 부활하신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날짜는 당연히 뭐 성경에 어떻게 추측해서 정할 수 있었겠죠. 성경으로 이렇게 역산해가지고. 근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아는 날이랑 점점 멀어지게 된 게 뭐였다?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 밑줄 씌워놓고 그것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역법 개혁을 명령한 이유. 역법 개혁을 명령한 이유 밑줄 쳐서 역법 개혁을 명령한 이유 밑줄 쳐서 그 이유가 뭐다? 이거다라고 화살표에 보세요. 역법 개혁을 명령한 이유 밑줄 쳐서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로 화살표를 해두면 보기가 괜찮을 겁니다. 자,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은 인물은 릴리우스였다. 얘의 기초를 놓은 인물이 누구라고요? 릴리우스라고요. 자, 그는 당시 천문학자들의 생각처럼 복잡한 천천점을 반영한 역법을 고안하면 일반인들이 어려울 것이라 보고 율리우스력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무엇을 1년의 길이로 볼 것인가가 문제였다. 릴리우스는 반세기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의 공전 주기인 항성년을 1년으로 본 것을 알고 있었다. 언제 전에 항성년은 누가? 코페르니쿠스가. 이게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지구의 공전축이라고 생각했다고. 이게 반박되는지 그대로 써지는지 봐야겠죠. 자, 항성년은 오른쪽의 그림처럼 태양과 지구와 어떤 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그러나 릴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따라겠죠. 교회의 요구는 왜 있었죠? 이것 때문에요. 계속 이어지는 거죠. 부활절을 정확히 못 지키게 되는 이슈 때문에 있었죠. 절기에 부합하는 역법을 창출하고자 했기에 절기에 부합하는 역법의 내용. 릴리우스의 목표는 뭐다? 절기에 부합하는 역법을 만드는 거예요.
항성년을 1년의 길이로 삼을 수 없었대요. 이것 때문에 항성년이 1년의 길이가 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항성년은 안 됐다. 오케이. 자, 그는 춘분과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 간격인 회기년이 항성년보다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항성년과 회기년의 차이는 춘분 때의 지구 위치가 공정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생긴다. 자, 그래서 뭐가 회기년 항성년보다 짧다는 것을 일단 알고 있었대요. 자, 그러면 문맥상으로 봅시다. 우리 눈치상으로 한번 봅시다. 항성년을 1년의 길이로 쓸 수가 없었대요. 왜? 절기에 부합하는 역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지? 그러면 갑자기 회기년 얘기가 나온다. 회기년은 여기서 그럼 뭐겠습니까? 회기년은 절기에서 절기까지겠죠. 절기에서 내년 같은 절기까지. 그러면 풀어보면 뭡니까? 절기에서 내년 같은 절기까지 오는 시간이 항성년보다 짧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 쓴다? 항성년을 1년의 길이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절기에서 절기까지가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1년이나 항성년을 쓰면 그보다 길어져 버린다. 그래서 못 쓴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 춘분 때 지구 위치가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생긴다. 자, 릴리우스는 이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은 접어두고 당시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모아놓은 알폰소표에 제시된 회기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자고요? 회기년 길이의 평균값을 찾고자 했다고요. 자, 회기년 길이의 평균값을 찾고자 했대요. 그 값은 365일 5시간 49분 16초였고 이 값을 채용하면 세역법이 뭡니까? 세역법이 밑줄. 세역법의 내용. 세역법은 그건 뭐죠? 그레고리력이죠, 그죠? 뭐 365일 49분 16초. 자, 이 값을 채용하면 세역법 그레고리력은 율리우스력보다 134년의 하루가 짧아진대요. 율리우스력보다 134년의 1일이 짧아진다. 자, 봅시다. 릴리우스는 연도가 4의 배수인 해를 윤년으로 삼아 하루를 더하는 율리우스의 방식. 이거는 죽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5~4년마다 윤년인 이 방식은 그대로 존치게 된다. 살아남았다. 그죠? 자,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으로 조건을 더다는 거죠.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으로. 그래서 하루 더 안 준다는 거죠. 그지? 하루 더 안 주고요. 자, 400의 배수인 해는 다시 윤년으로. 근데 100의 배수 중에 400의 배수면 또 윤년을 그대로 준다. 윤년으로 하는 규칙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은 1만 년에 3일이 절기와 차이가 생기는 정도였다. 자, 지금은 16세기 되니까 절기가 부활절이랑 뭐 한 10며칠씩 차이가 난 거야. 근데 이 정도면 어떻게 한 거예요? 오차가 1만 년에 3일 정도 절기 오차가 있다.
이거 깔끔하게 무시 가능하겠죠, 그죠? 깔끔하게 무시 가능할 정도겠죠. 이리하여 그레고리력은 과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세역법은 종교적 필요를 떠나 일상생활의 감각과도 잘 맞아서, 자, 종교 필요를 떠난다는 말이 여기서 배제한다는 건가요? 플러스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종교적 필요도 채우고 일상생활의 감각과도 채웠다. 일상생활 감각과의 적합성도 채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오늘 날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요. 뒤에 문제 풀어 보시고요. 뒤에 문제가 내가 한 10분 조금 넘어서 올게요. 10분 조금 넘어서 올 테니까 문제 풀고 쉬고 있으세요. 알겠죠?